것만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의 정석의 성승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우정입니다. 네, 오늘 알아볼 질환은요. 여성분이라면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누구나 한 번쯤은 걱정해봐야 할 질환이죠. 자궁근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궁근종은요, 가임기 여성 10명 중에서 2~3명에게 나타나는 흔한 질환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요,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 산부인과 전문의 홍재식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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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건강의 정석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바둑TV 대표 전화가 나가는데요. 여러분 여기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요실금만큼이나 자궁근종도 여성들에게 흔한 부인과 질병입니다. 먼저 자궁근종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네, 자궁근종은 여성에 있어서 가장 흔한 양성 종양입니다. 자궁에 하나의 비정상 근육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라서 종양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자궁은 저렇게 보여야 되는데 혹이 생기면은 위나 아래나 위치에 상관없이 여러 군데 혹이 생길 수가 있고 다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막 하나든지 병 내에 근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정확한 빈도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암으로는 잘 가지 않습니다. 다만 여성 호르몬에 반응하여서 생리 기간 동안은 계속 커질 수 있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그 자궁근종은 한 분한테서 나온 근종입니다. 10cm 정도 사이즈 2개 비롯해서 여러 다양한 사이즈가 15개 이상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저게 주사기 기준으로 해도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네. 제가 좀 약간 의아한 거는 저렇게 큰 것들이 이제 몸에 있으면 아무래도 좀 불편함을 느껴야 정상 아닌가요? 네. 어떤 증상들이 있는 건가요? 자궁에 혹이 있으면은 네. 대부분 불편한 증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저한테 오시는 분은 한 50%는 증상이 없이 오세요. 증상이 없이 네. 건강 검진하시다가 깜짝 놀라서 초음파 보시고 깜짝 놀라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 정도로 숨어 있는 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갑자기 자궁 종류, 자궁근종이 위치라든지 사이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으세요. 네. 증상으로는 생리량이 증가한다든지 그리고 생리통이 심해지신다든지 어떤 분들은 배에 뭐가 만져진다. 누울 때마다 배에 뭐가 만져져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셨는데 자꾸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렇게 네.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나실 때는 병원에 한번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뚜렷한 증상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게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방치를 하시게 되면은 사이즈가 너무 커지시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나타나실 수 있으세요. 얼마 전에 좀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30세 정도 되신 분이 여성분이신데요. 네. 임신을 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자궁의 혹 사이즈가 8cm가 넘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 기간 중에도 계속 배가 아프셔가지고 자궁의 혹이 수축되면서 통증을 자꾸 일으켜서 한 병원에 한 달 이상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보내신 분이 계세요. 그 전에 혹이 있는지 모르셨냐고 여쭤봤더니요. 이분은 임신하시기 1년 전에 3cm짜리 혹은 있는 거 알고 있었대요. 네. 그런데 병원에서는 괜찮다 그냥 두고 보자 해가지고 그냥만 지켜만 보셨던 거예요. 신경을 안 그렇게 쓰시고요. 커졌군요, 그게 근데. 임신하시면서 여성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서 사이즈가 갑자기 커져서 그다음에 여러 불임 외에도 이렇게 조산 위험을 나타낼 수가 있는 짓인 거예요. 이게 사실 여성분들에게만 있는 기관이고 자궁 같은 경우에 좀 몸이 안 좋으시고 그러시면은 그 정신적인 여러 가지 상실감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질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저희가 사례자분을 좀 만나 뵀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고통을 겪으셨는지 저희가 인터뷰를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별로 전혀 그렇게 있다 없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요즘들 작은 근종들의 말이 많아서 한번 병원에 가봤었어요. 가봤는데 증상 없이 가봤는데 제가 작은 근종이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는 잘 몰랐는데 그게 2년 전에서부터 그게 아마 자궁근종이 발생이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한의원에 가서 약을 먹었거든요. 한 6개월을. 근데 약을 먹었는데도 별로 그렇게 큰 효과를 본 것 같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보니까 이 근종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으니까 그냥 병원에 같이 병영하려고 왔다가 더 놀란 거죠. 혹이 더 커진 증상을 보니까. 증상은 외출할 때 그냥 골반이 조금 아프고 뻐근하면서 자주 돌아다니고 그러면 가끔 생리도 할 때는 끝나고 나서도 심하게 하혈을 하고요. 혹도 그렇게 커지고 그래서 수술을 좀 받을까 생각 중인데 너무 겁이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피곤함을 많이 느꼈을 뿐이지 다른 거는 별로 못 느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리가 결혼 전에는 생리통이 심했었는데 애 낳고는 생리통이 없어졌어요. 그러고서는 몇 년 전에 갑자기 생리통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동네 병원을 갔더니 근종이 좀 무릎 같은 게 보인다고. 그러고서는 살다 바쁘니까 별로 그렇게 피곤함은 느끼지만 딴 증상이 없으니까 몰랐어요, 진짜로. 요즘 들어서는 뭐라 그래야 돼요? 이렇게 잠깐 외출을 하고 들어와도 너무 피곤해서 누워야 돼요. 근데 거의 1시간, 2시간을 기절한 것처럼 자요. 제가 누우면은. 그래서 집 식구들이 다 이상하다고. 왜 이렇게 딴 거는 없어요. 그냥 많이 피곤하고 배가 무거워요. 묵직하다고 그러나? 밑으로 이렇게 꼭 임신해서 애 낳을 딸 된 사람처럼 묵직하게 안 좋고, 그리고서는 생리통이 좀 심해지고 생리량이 많아지더라고요. 두 분을 만나 뵀는데 네. 두 분 모두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증상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 이후에 이제 병원에 오셔갖고 치료받기 전에 이제 검사를 받았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치료도 중요하지만 어떤 식으로 검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대부분 환자분들이 혹이 있다라고 하면은 병원 가면 검사 많이 하니까 너무 싫다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자궁의 근종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하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으세요. 병원에 누구나 다 있는 자궁 초음파를 통해서 자궁의 혹 위치라든지 그리고 사이즈 그리고 어느 정도 불편함을 주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요? 아까 첫 번째 환자분이신데요. 이분은 얼굴이 되게 좀 누렇게 돼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데 혈색소 수치가 정상에 비해서 한 3분의 2 수치, 한 7에서 8 정도 그 사이 수치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저희가 초음파를 봤더니 초록색 테두리에서 보이는 것 같이 자궁에 혹이 있으면서 그 혹이 안쪽 자궁 내막을 눌러서 출혈을 좀 많이 일으키셨던 분이셔요. 그래서 생리량이 많으신데 본인은 남들은 다 이렇게 생리를 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계셨던 분이죠. 네. 조금 더 정밀 검사가 필요할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MRI 검사를 하면은 바로 혹의 사이즈라든지 위치가 정확하게 나타날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저 검사는 특별한 경우에 저희가 하게 되고 일반적인 검사로는 초음파만으로도 대부분 진단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자, 초음파는 저도 해봐서 알지만 아주 간단하거든요. 네. 평소에도 충분히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자궁 근종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바둑TV 대표 전화로 전화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궁 근종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궁 근종 치료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궁 근종이란 것도 하나의 혹이에요. 하나의 이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그거 작으니까 암 되는 거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일단은 내 몸에 있는 혹 그리고 이물질을 꼭 제거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증상이 있을 때는. 그리고
이 이물질, 혹으로 인한 증상을 제거하고 이거를 완전히 정상 원래 상태의 자궁으로 만드는 게 치료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으신 분들에서는 특히 임신을 하실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죠. 그리고 임신이 유지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드리는 게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일단은 그 검사를 받고 자신의 상황을 먼저 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 많은 분들이 지금 별 문제가 없으니까 가만히 방치하시는 경우도 꽤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면은 일단은 뭐 검사를 한 다음에도 이것을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안 해야 되는 건지 상관이 없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사례가 좀 나눠질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병원에 오시면요, 어떤 위치에 자궁에 혹이 있는지, 그리고 이 혹이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리양이라든지 생리통, 그리고 이게 어떤 분들은 방광을 눌러가지고 자꾸 소변을 자꾸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통합적으로 보고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을 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혹이 있다고 모두 수술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증상이 있을 때만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 수술하시는 방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자궁 근종을 적출하는 근종만 제거하는 방법. 네. 그리고 과거처럼 크게 배에 상처를 내서 개복 수술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복강경 수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작은 배 구멍만 내서 수술하는 방법도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막하 근종 같은 경우는 자궁경이라고 해서 자궁 아래쪽으로 우리 외래에서 검사하는 형식으로 들어가서 혹만 제거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궁 근종보다는 자궁 근종이 너무 여러 개가 여기저기에 있고 한 개만 제거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자궁 적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은 이제 근종만 빼느냐 아니면 전체 그 자궁을 빼느냐 두 개의 그런 방법이 있고 그 근종 적출술 중에서 네.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하나하나 좀 볼까요? 그 중에서 레이저 복강경 수술이 먼저 네. 됩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레이저 복강경 수술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에 작은 구멍만 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수술을 크게 개복 수술을 진행했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를 통해서 저렇게 수술을 하게 돼요. 네. 방금 지나간 화면이 큰 4cm에서 5cm 되는 혹이 자궁 위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레이저를 통해서 저 혹 있는데 작은 저희 레이저를 통해서 절개를 하고 혹만 제거하고 다시 원래 자궁 형태로 복원해 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과거에는 배에 큰 제왕절개 하듯이 큰 상처를 내서 수술을 했었는데요. 네. 요즘은 저렇게 큰 상처를 내지 않고 배꼽이 있는데 작은 1cm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0.5cm 구멍만 뚫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젓가락 같은 긴 기계가 들어가서 레이저를 통해서 자궁의 혹을 제거하고 그리고 수술을 끝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큰 상처도 남지 않고 그리고 네. 그만큼 회복이 빠르게 되겠죠. 네. 이게 사실 수술 이러면 네. 그 개복 수술 이런 느낌 자체가 워낙 좀 머리에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네. 좀 그 걱정하시거나 뭐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은 거의 뭐 시술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자그마한 네. 상처잖아요. 자궁 복강경으로 수술을 하게 된 경우에는요, 수술하시고 다음날 일어나서 만나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웃으면서 만나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회복이 되게 빠르시고요. 네. 그리고 그만큼 일상생활로 복귀가 빠르신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정말 의술의 힘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복 수술이랑 복강경 수술은 알겠는데요. 자궁경 수술은 어떤 걸까요? 자궁의 혹 중에서 점막하 근종이라고 그 자궁 안쪽으로 자라는 혹이 있습니다. 그런 자궁의 점막하 근종은 그 안쪽 점막 쪽으로 접근이 이루어집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점막하 근종이 지금 보이시는 게 점막하 근종입니다. 네. 저희가 초음파로 점막하 근종을 찍은 모습이고요. 이 수술을 할 때는 그 위치만큼 외래에서 시술을 하듯이 안쪽으로 저희가 점막하 근종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게 점막하 근종이 보이는 모습이고요. 저것을 자궁경을 이용해서 안쪽에 혹만 깨끗하게 제거해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큰 그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방법들을 좀 한번 만나봤는데, 네. 그럼 실질적인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서 조금 더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떤 사례 말씀해 주실까요? 30대 후반에 네. 되게 늦게 임신을 하신 분이셨어요. 네. 이분은 처음에 임신을 해서 너무너무 좋아하셨죠. 정말 늦은 나이에 임신을 하셨으니까. 네. 그런데 임신을 하셨는데 계속 배가 아프신 거예요. 저희가 저한테 왔을 때 제가 초음파를 보니까 자궁에 혹이 8cm짜리 그리고 6cm짜리 혹이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얘네들이 평상시에는 많은 혈류량을 받다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혈류량이 변하면서 상대적으로 2차 변성이라고 하는데 자궁 안쪽이 조금씩 괴사가 일어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자궁 안쪽에 피가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안쪽이 좀 썩는 듯한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배가 아프신 거죠. 네. 임신 20주부터 임신 40주까지 한 우리 몇 개월 동안에 거의 반 정도를 병원에서 입원하셔서 보내셨어요. 이런 분들은 그 전에도 혹이 있는지 아셨어요. 네. 그런데 자기 뭐 사는 게 급하시고 그 다음에 크게 불편하시지 않으니까 그거를 방치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임신을 하시려는 분들한테서는 자궁의 근종이 나중에 임신 중에 조산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근종 자체가 임신 착상 자체를 방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산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그 전에 제거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임신을 준비하는 데도 그 전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제가 총각이라서 오늘 굉장히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음 사례도 한번 또 네. 네. 40대 여성분이세요. 그런데 생리가 끝난 다음에 생리 보통 한 5일에서 7일 정도 하신 다음에 계속 4, 5일 정도씩 계속 뒤늦게 계속 피가 비친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초음파를 봤을 때 네. 이분이 점막하 근종이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궁경을 통해서 저희가 안쪽에 들어가서 봤더니 자궁 안쪽으로 삐죽이 튀어나온 근종이 보였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간단하게 자궁경을 통해서 근종만 제거하고 나서 깨끗이 좋아지신 경우도 있으세요. 아주 간단하게 입원도 안 하셨어요. 입원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수면 마취하시고 견막하 자궁경으로 근종만 제거하시고 편안하게 일상으로 돌아가신 경우세요. 일단은 그 평소하고 좀 다른 것이 느껴졌을 때는 바로 그 병원 내원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 네. 다시 한번 좀 듣게 됐습니다. 지금 뭐 두 분 만나봤고 한 분 더 만나보죠. 네. 30대 후반 여성분이셨어요. 아기 낳고 나서 산부인과에 한참 동안 잘 안 오시다가 오랜만에 산부인과에 오셨어요. 그 전에 자꾸 똥배가 나온다고 배만 만지고 계시다가 누우면은 자꾸 뭐가 만져지셔서 이게 뭔가 그러고 있는데 자꾸 그 밤마다 소변을 자주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뇨기과를 갔다가 비뇨기과에서 산부인과 한번 가보시라고 해서 오셨어요. 초음파를 봤는데 자궁 앞쪽으로 방광 바로 뒤편으로 8cm가 넘는 혹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혹이 누울 때마다 눌려서 자꾸 화장실을 가고 싶으셨던 거세요. 이 자궁 네. 근종이 있는 경우에 저렇게 소변이 자주 마려우신 경우에 네. 자궁 근종 한번 의심해 볼 만하세요. 그래서 이분도 병원에 오셔서 간단하게 복강경으로 그 혹만 제거하고 이제 편안하게 일상으로 돌아가신 경우도 있으세요. 그렇게 혹이 좀 꽤 큰데도 가능하네요. 네. 네. 저희가 자궁 적출을 할 것인가 아니면 네. 근종만 할 건가는 혹 사이즈가 중요하다기보다는요. 네. 혹의 위치라든지 그 혹이 어느 정도 이 불편하신 증상을 유발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고 혹의 크기는 요즘 수술 기술이 좋아져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그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지금 8cm, 뭐 10cm 이런 말씀 네. 주셨는데 지금 얼추 손만 해도 한 이 정도 되거든요, 크기가. 네. 이렇게 크면은 당연히 좀 더 큰 수술을 생각하시게 되셔서 좀 걱정 때문에 못 오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아마 지금 이 말씀 듣고 많은 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사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자궁 근종 치료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수술 효과요? 복강경 수술은 자궁의 손상을 최소한으로 우리가 줄일 수 있고요. 네. 자궁을 보존하려는 젊으신 분들한테서 많이 어필이 돼서 저한테 많이 오시게 되는데요. 네. 임신이 필요한 젊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서는 개복에 비해서 흉터가 작고 그 흉터가 작으니까 그만큼 빨리 회복이 돼서 일상생활에 보기가 빠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자궁 근종을 제거하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병원에 오셔서 그렇죠. 상담을 나누시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상담에 한 발짝 더 다가오는 그런 용기를 저희가 드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술을 받으시고 어떠하게 지내시는지에 대한 저희가 인터뷰를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겁부터 나더라고. 그래서 자궁을 떼어내면은 아무래도 되게 허전할 것 같고, 왜 내가 여자가 이제 호르몬도 제대로 분비가 안 돼서 많이 힘들어지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자궁만 드러낼 뿐이지 난관은 그냥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제거를 하면은 호르몬 이상도 생기고 안 좋은 것 같은데 난관이 이상이 없다니까 그러면은 뭐 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생리 주기에 맞춰서 생리하는 것처럼 증상은 다 나온대요. 생리를 안 할 뿐이지 처음에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좀 우울증 같이 그렇게 막 좀 그랬어요. 근데 주위에서도 그런 사람들도 많다고 또 그러니까 잘한 것 같다. 그 계속 힘들잖아요. 달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그거를 없애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작은 근종, 이렇게 종양이다, 뭐 근종이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래도 간단 명랑하게 끝나서 좀 다행이고요. 받은 지는 한 달 됐어요. 그래서 지금 검사를 받고 지금 보니까요. 너무 말끔하고 수술 자국도 없고 또 그동안 제가 아팠던 거, 뭐 골반이 뻐근하고 기분 나쁘게 그랬던 거 그런 것도 말끔하게 없어지고 하여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친구들 만나도 짜증도 안 나고 또 가정에서도 그냥 편안하게 가족들도 편안하게 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죠. 네, 자궁 근종 수술 일단 삶의 질에서나 또 더 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궁 근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바둑TV 대표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자궁 근종. 일단 생겼을 때는 뭐 별 지랄을 못 느끼다가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을 때 또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방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궁 근종은 아무 증상 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규칙적으로 병원에 오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허구식 식이생활이 도입에 따라서 점점 자궁 근종이 늘어나고 있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다한 육류 섭취라든지 인스턴트 음식의 과다 섭취는 꼭 피해야 되고요. 특히 환경 호르몬이 증가에 따라서 점점 자궁 근종의 빈도가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집에 계시는 건 남편분들이나 아들, 저 같은 경우도 이거는 사실 그 가족들이 함께 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네. 식생활 패턴 같은 경우는요. 네. 저도 오늘 반성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궁 근종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전문 병원에 오셔서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작은 혹이니까 무시하지 이런 생각 버리시고요. 규칙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정기적인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은 젊은 여성분들에서 자궁 근종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식생활 패턴이라든지 그리고 환경 호르몬의 영향이 있기도 하겠지만은 일단은 임신 전에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내 자궁, 내 난소 쪽에 다른 문제가 없는지 미리 확인하시고요. 우리 건강한 아기 갖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산부인과 홍재식 원장님의 좋은 말씀 들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건강의 정석이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